오늘은 집중력과 행복, 오늘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그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잘 안 알려졌죠. 이분이 쓴 책도 원래 그 2011년에 미국에서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금년 6월이나 번역이 됐어요. 근데 둘이 오늘은 이 이분 지금 로렌 버렌트라는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10년이나 젊은 분인데 참 아까운 분인데 시카고 대학 그 명예 교수를 지냈는데 나는 이런 분이 사실 나는 아주 굉장히 그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사회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책을 쓴 분입니다. 또 오늘 말씀드릴 그 챕터는 8장 작고 얄팍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 한 12개를 뽑았는데 그중에서 7번째로 지금 이 저자는 The Rise of Cruel Optimism, 잔혹한 낙관주의의 발흥 이런 제목인데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이 저자는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은 대화로 썼어요. 대화로 쓴 게 아니라 이 집중력을 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 있게 연구해온 세계적인 학자 200여 명을 만나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왜 사람들이 현대인의 집중을 못할까? 왜 한나 산만하게 살아야 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내 연구 좀 해야 되겠다 가지고 세계적인 활동가, 전문가, 철학가 모든 사람들 한 200여 명을 선정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 사실 이 책이에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주요 저자로 그 니를 이해하는 소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이 로렌 버런트라는 사람이고 또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먼저 이 니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MBA인데 페이스북에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엔 다 구글에서 일을 했죠, 이 사람도. 이분의 그 전공은 심리학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쪽이 그 주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권의 유명한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둘 다 번역이 됐어요. 하나는 초집중이라고 이 집중이란 말이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Indistractable, Indistractable. Distractible라는 건 뭡니까? 이게 소위 막 흩어지다, 산만하다 이런 의미인데 산만하지 않게 하다 이런 제목인데 이거를 초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2020년에 번역이 됐어요. 초집중으로. 그래서 많이 그 베스트셀러도 되고 나도 아마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는 원인을 알고 또 그걸 배제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확보하는 법을 익히고 그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외부 계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고 또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법을 알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많은 인기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훅이라는 거는 소위 알죠? 그냥 훅이에요. 훅. 응? 그래서 서브 타이틀은 How to Build a Habit, Forming Product. 그러니까 어떻게 소위 습관을 형성하는 제품을 만드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코카콜라 하면 코카콜라를 평생 먹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또 아이스크림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평생 먹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기에 소셜 미디어 쪽에 한 번 빠지면은
계속 페이스북을 보게 하는 거, 계속 트위터를 보게 하는 거, 이런 습관을 상성하게 만드는 책을, 그런 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때 2014년에 썼는데, 일단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지, 얼마나 많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책들이.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개발한 훅 모델이라는 거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람들이 푹 빠져가지고 결국 습관처럼 사용하게 만드는 디자인 전략이다. 그 모델은 트리거 알죠? 그 행동, 보상, 투자라는 4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반복하면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의 사용자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좋겠어요. 그래서 첨단 기업들의 제품 설계 논리를 개발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 있는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니르가 한 말이 니르가 나름대로는 저기 사람들이 이런데 중독되지 않으려고 중독되지 않게 노력을 했어요.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은 좀 반대죠. 사람들을 앱이라든가 이런 데 중독되게 만드는 거지만은 여기에 대한 해악을 자기가 먼저 깨달은 거야. 가정생활에서 도저히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이. 또 자기도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책을 썼는데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나는 앱과 전자기기에 점점 중독되는 과정을 극복하려면은 모든 개개인이 각자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방해 요소에 굴복하는 자신의 내면에 저항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마음 내면을 들여다보고 애초에 왜 그것들을 강박적으로 사용하고 싶은지를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나쁜지 이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당신은 뭘 시도해 봤습니까? 안 그래요? 당신은 뭘 해봤죠? 대부분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쓴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다 그 후기나 초집중은 다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저자가 있어 요한 하리가 볼 때는 니르의 접근법이 점점 불편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할까 하고 여기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만난 교수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경영학 교수의 로날드 포스라는 교수예요. 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은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시내에 있는데 시내인가? 하여튼 시내인가? 내가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분이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에, 이 유한 하리한테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이 로날드 포스라는 교수는 한국도 인연이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그 버클리가 있잖아요. 저기 오클랜드 쪽에 거기에 티베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불교를 수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태고정 있잖아요. 거기서 승려로까지 임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경영학 교수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불교를 공부하고 선을 공부하고 그래서 승려까지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분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이 누굴 통해 이 사람은 주로 한 일은 그 마인드풀니스 그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마인드풀니스가 이게 불교의 본래적인 의미보다는 자본주의 기업리 체제와 공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상당히 이게 진부하고 치료적인 셀프 헬프 기술, 자조 기술로 전락했다 이런 논의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그런 학자입니다. 나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 말씀이. 그래서 이 진정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진정한 낙관주의를 누가 얘기했느냐? 아까 맨 처음에 표지했던 그 로렌 모렌트 교수가 진정한 낙관주의를 처음에 쓴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금년 6월에 번역이 되어 나왔죠. 아,
그래서 이 소위 에, 이 진정한 낙관주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진정한 낙관주의는 비만이나 우울, 중독처럼 말이에요. 우리 문화의 근본 원인이 있는 거대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비만은 좀 덜하지만 미국은 심각하고 또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번에 트럼프를 그 총을 쏜 사람도 아마 우울증 반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문화의 거대한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미국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저희가 스탠퍼드 경영대학 과학자들은 사람이 스트레스 느끼는 원인은 건강보험이 부족하고 끊임없는 정리해고를 당하고 어?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직장 다니더라도 자율성과 자율성이 없고 그리고 너무 일하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조직에 도의 공적인 마인드가 없고 또 비현실적인 요구를 많이 한다.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지 다른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근본 원인은 아니다. 이게 사회에 어떤 마르크스처럼 말이야. 사회에 어떤 핵심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학자예요. 이 로렌 버런트가.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서 인슐린을 구매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또 동료들이 한 명씩 정리해을 당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니르가 얘기한 게 니르가 소위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을 방해한다 그럴 때 그거를 개인에게 똑바로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여 명의 전문 그 연구자들이 앉아가지고 구글 플렉스에 모여가지고 그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학자가 아니라 연구자 학자 이런 친구들인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말이야 체계적으로 모든 거 현대 과학을 이용을 해서 인간을 빠지게 만드는데 또 이거 소셜 미디어에 중독시키는데 그게 한 개개인이 말이야 그 노력을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 로렌 버런트라는 거 잔혹한 낙관, 크루얼 옵티미즘이라는 책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널드 교수가 그런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헤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고 그 책의 8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잔혹한 낙관주의는 처음에는 친절하고 낙관적으로 보이지만은 종종 추악하다, 추악신데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얇고 말이요. 아주 뭐 얄팍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날드는 이러한 관점이 바로 같은 스트레스의 사회 원인에서 주의를 돌리게 하고 순식간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잔혹한 약관주의가. 그래서 문제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사회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라. 네, 이거 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걸 갖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막연히 알고는 있죠. 이거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책으로 써는 거예요. 진짜 책이지. 그게 진짜 그 박사학위 수십 개를 합한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로란 버런트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문학민 문화비평가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문화비평가가 있죠. 이번에 그 어디 무슨 당이야 중국 혁신당에 들어가는 당 뭔가 하는 사람이 그 문학비평가 여자분인데 얼마나 얘기가 잘 이런 문화비평가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 그, 그 뭐야 강 의원도 이런 사람들한테 배웠겠죠. 잔혹한 낙관주의 책은 이래요. 또 원서 책도 이렇게 생겼어요. 표지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도 책이 이래요. 우리 왼쪽에 있는 그래서 크루얼 아티미즘,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거는 정치 사회 문제 쪽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왜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얼마나 이거 신사회주의, 신자본주의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미국에 그 천박한 그, 그 장사한 놈들, 돈 많이 버는 놈들 중심으로 만든 게 그 월스트리트 그 자본주의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홉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그래서 그 후쿠야마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 나중에 이렇게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학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정사의 문제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계에 있으면은 정치계 상사가 못된 일을 하고 면 그걸 물러날 줄 알아야죠. 물러날 줄 알아야죠. 그게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물러나는가? 그 자신 없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나아요. 낮은 자리. 능력 없어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얼마나 그 사회에 해를 줍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 책들이 책입니다.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거는 정리하면은 비만이나 우울, 중독처럼 우리 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는 거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단순하게 개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거기에 길들이게 하는 게 이게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거고 개인의 잘못 본다는 잘못된 환경과 구조가 원인이다. 모든 걸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이 어디론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 이 요한 하르라는 이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책을 만난 어? 저도 못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얘기를 잘 정리를 잘 했고요. 아, 로날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니르와 그가 대표하는 실리콘밸리 축구법을 떠올렸다. 어? 뭐 이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혹한 낙관주의는 우리를 믿도록 만들다 설계된 프로그램이 가득한 환경을 우리가 왜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아주 그야말로 솔직한 얘기를 이 팔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프리스타는 요 전번에 내가 강의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40대 초반의 젊은 활동가예요. 시스템 개발가고 프리스타는 기술을 불렀던 생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사원에 지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그냥 여기에 소셜미디어에 빠져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가족사고가 많이 나고 인간관계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제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화면 반대쪽에는 우리 자제력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천여 명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미 상원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니르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실. 니르는 아까 그 우리나라의 초집중이라든가 뭐 이런 후기라는 그런 책을 쓴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가 쓴 책에 일부 논리는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소만 되고 좀 더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실패로 이끄는 잔혹한 낙관주의에 대안은 비관주의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낙관주의다. 난 이 진정성 있는 낙관주의를 옛날에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무트 그레이트라는 책인데 평범함을 넘어서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나가야 된다. 그 책에 그 스톡델 프로덕스라는 그 개념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 스톡델 프로덕스를 그 프리사 했을 때 지원을 할 때 강연도 좀 경험이 있는데 그게 그게 소위 그 진정성 있는 낙관주의인 거예요. 현실적인 낙관주의. 이게 필요한 거지. 저는 그 달콤한 말이에요. 낙관주의. 이건 또 이거 뭡니까? 요새 좀, 예, 무슨 뭐라 그래. 그런 거 자기 개발.
개발책, 뭐 이런 책들은 내용이 그런 주로 이런 그 가벼운 낙관주의가 많아요. 이걸 개인에게 돌려가지고 개인이 성공하게 만드는데 개인만 성공해가지고 됩니까? 이 사회가 성공을 해야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침해하고 습격하도록 설계하는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까? 디지털의 미래가 인간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로렌트 버런트 교수는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비만율의 증가가 정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 공급 체계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맞는 것처럼 집중력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도 현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은 것이고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게 로란트 보란트 교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처음 이 책들을 보면 말이에요. 어,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책을 또 읽었다 그러지만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읽고 나서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라이프 우리 같은 단체에서 시니어들이 할 일은 시니어는 좀 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책들을 보고 이 책들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시니어 라이프, 시니어들, 미래의 시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40대 학자들이 책을 쓸 때, 40대 학자들의 쓴 얘기는 사실은 다 지금 60대 이상의 어떤 쇼샤나 그 주코프나 로란 버런트 이런 교수들의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런 우리 또래 그 시니어들도 얘기를 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섞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신 연락.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예,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